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단원이 다항식을 다루는 단원이라고 했었잖아. 다항식을 뺀 거, 더한 거, 그러니까 더하고 뺀 거 했고 곱하기도 최근에 한 게 곱하기야. 그 곱셈 공식으로 배운 게 곱하기거든. 그래서 다항식들끼리 쉽게 곱한 값을 쉽게 전개하는 방법을 배웠던 게 엊그저께까지 내용이고, 오늘은 이제 나눗셈을 할 건데 진짜 말 그대로 직접 나눈다는 얘기야, 다항식끼리. 근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뭐부터 한번 해볼까? 요거부터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4라는 숫자가 있어. 이거를 몇으로 나눠볼까? 4로 나눠볼까?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가 나와? 그치? 몫이 나오고 수에서 하는 거야. 지금 4, 3, 12고 남은 건 몇이야? 2지. 우리가 이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나머지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지? 몫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너네 혹시 검산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검산이 뭐야? 검산하는 과정 기억하니? 검산이 무슨 뜻이야? 계산 과정을 검토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나누기 한 거를 내가 진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이 14가 진짜로 4를 3번 곱해서 남았다고 했으니까 2까지 더한 게 같아지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검산 과정이었어. 그치? 실제로 같지?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검산도 다루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수 3개가 아니라 다항식으로 넘어와야 돼, 다항식.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어떤 나누는 식이 하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gx라는 나누는 식이 있을 거고, 나누어지는 식이 있을 거고, 나누는 식을 fx라고 한번 해볼게.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얘들아, 이 나머지 있잖아. 4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머지가 만약에 4보다 커지면 되게 안 되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가능해? 4로 나누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를 한번 다 얘기해봐. 누가 있을까? 우선 제일 먼저 뭐가 있어?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몇이란 얘기야? 0이란 얘기야. 그래서 0이 가능하고, 그 다음 숫자 누구도 가능해? 4로 나눴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 종류 1도 가능해. 그치? 얘처럼 2도 가능해. 그리고 3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치? 근데 4는 가능해? 4는 안 돼. 4는 이제 4로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나머지 종류로는 걔를 포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종류를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그 수보다 작은 양의 정수,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자연수를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다항식의 세계에서도 이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생겨.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만약에 fx로 나눴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몫이 생겨. 근데 아무래도 다항식이다 보니까 몫도 다항식의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몫은 주로 뭘 표현하게 되냐면 qx로 제일 많이 표현해. 알았지? 함수를 쓸 때 우리가 fx를 제일 많이 쓰잖아. 그런 것처럼 몫을 표현하는 다항식으로 qx를 제일 많이 쓴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도 다항식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머지는 rx를 가장 많이 써. 이 형태를 좀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이 나머지의 형태 얘도 나머지거든? 얘를 나머지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몫이야. 자, 그랬을 때 이 4로 나누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를 관찰했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길 수 있는 나머지의 형태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fx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이게 다항식이게 되면 숫자처럼 뭐 얘보다 작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항식에서는 이 다항식보다 작은 다항식 이런 말 표현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다항식에서는 뭐로 정의를 하냐면 차수로 정의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fx를 2차식이라고 했어. 어떤 복잡한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을 본 거야. 그러면 그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는 몇 차식이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원리대로라면? 2차식보다 높은 차수는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된다는 얘기일까? 안 되겠지. 그러면 제일 작은 차수는 뭐야, 얘들아? 다항식에서. 차수가 제일 작은 거를 뭐라고 하지, 우리가? 세 글자로? 상수항. 상수항은 문자가 없기, 변수가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 0차야, 0차. 그리고 1차 가능하고 2차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걸 3차식으로 바꿔보자.
3차식으로 바꾸게 되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의 종류는 상수항, 1차식, 또 누구도 가능하겠어? 그치, 2차식까지 가능해. 그럼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막 길게 쓰면 복잡하니까 얘를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 3차를 기준으로 뭐라고 하냐면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연습 조금만 한번 해볼게. 내가 만약에 나누는 식의 차수를 5차로 잡을 거야. 그러면 그 5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나머지 형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치. 4차 이하의 다항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이게 우선은 다항식에서 나누기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너희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겠대.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는 높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호 없이 작다라는 표기로 되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식을 세울 때 나머지 형태를 잡아줘야 되거든? 그때 이 얘기가 필요해.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걸 먼저 보여줄게. 제일 많이 하는 건 얘들아 2차식이야. 2차식으로 할 때 제일 많이 쓰니까 2차식으로 바꿔볼게. 자, 예를 들어서 얘가 fx가 2차식으로 나와 있어. 그럼 내가 나머지 형태를 잡을 때는 상수항과 1차식 몇 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1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자, 그랬을 때 나머지를 식으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면 얘들아 제일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얘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 이 모양이 1차 이하의 다항식을 대표하는 식이야. 무슨 소리냐면 이 식은 있잖아. 상수항도 표현이 가능하고 1차식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내가 상수항을 표현하고 싶으면 A를 뭐로 만들면 돼? 0으로 만들면 되겠지. 내가 만약에 1차식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A를 0으로 안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뒤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된단 말이야. 2차식 말고도 막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너희들이 나머지 형태를 어느 정도는 잡아줘야 되거든? 그 잡아줄 때 쓰는 내용이란 얘기야. 이해가 됐지? 우선 이렇게 들으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다항식을 나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진짜 직접 나누는 방법을 알려줄게. 35번을 한번 봐봐. 어디냐면 29쪽에 35번을 한번 보자. 자, 다항식끼리 나누는 방법을 먼저 알려줄게.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거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이렇게 빈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첫 번째 규칙. 나누어지는 이 식 있잖아. 이 식은 반드시 차수가 순서대로 높은 순서부터 낮은 순서대로 내린 차순으로 써야 돼. 알았지? 이게 규칙이야,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얘로 나눌 건데 이 맨 앞에 있는 차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64를 65라고 하자. 5를 4로 나눈다라고 하면 너희들 5는 신경 안 쓰고 6을 먼저 보면서 먼저 처리하지. 그치? 4, 1은 4 하고 제일 큰 수, 제일 앞에 있는 애부터 차근차근 처리하잖아. 그런 것처럼 다항식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제일 높은 차수를 먼저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로 나누었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제일 큰 차수는 보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다항식이 필요한지를 추측하는 거야. 누가 필요할 것 같아? x 세제곱이라는 거를 똑같이 만들려면 이 x가 아마 그걸 담당할 테니까 x 제곱이 와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써줄게. 맨 첫 번째 누가 오게 되냐면 x 제곱이 이렇게 좀 x 잠시만 x 제곱이 들어와. 이렇게 잘 안 보인다. 잠시만. 이것도 안 보이네. 이걸로 가야겠다. x제곱. 그러면 얘하고 얘를 곱하게 되면 x 세제곱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x제곱하고 이 제곱 아래다가 써주면 돼. 근데 나는 이거 라인을 안 지키거든. 그냥 막 쓰는 편이야. 그래서 그냥 써도 돼.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써? 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나눗셈이랑 똑같아. 그래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은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여? 그치? 그리고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몇 x제곱이 남게 돼? 2x제곱. 이렇게 내리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얘들아 차근차근씩 끌고 오면 돼.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내려주는 거야. 안 내려도 돼. 그러니까 얘는 안 내려도 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두머리가 얘로 바뀌었지.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서 누굴 써야 되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x 플러스 1이
EX랑 만나면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얘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래서 EX 맨 앞에 있는 모양만 보면서 EX를 잡고 하나씩 곱해서 써주는 거야. EX랑 X를 곱해서 이렇게 써주고 EX랑 1을 곱해서 EX를 써주고 그걸 다시 어떻게 한다? 뺀다. 그럼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빼면 얘 몇 X 남아? 마이너스 8X가 남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마이너스 8X를 없애기 위해서 저 X 앞에 있는 이 숫자를 마이너스 8로 잡아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서 이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대로 곱아주면 마이너스 8 곱하기 1은 마이너스 8. 그래서 뺐을 때 누가 나온다? 마지막 뭐가 나와? 빼봐. 몇이야? 9가 나오겠지.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이거 차수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주면 얘들아 우리 이거 나누는 식 있잖아. 얘. 이 fx 나누는 식을 내가 1차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바뀌게? 나머지는 뭐만 가능하게? 내가 만약에 1차 식으로 나눴어. 그럼 생길 수 있는 나머지는 누구만 가능해? 그렇지. 상수항만 가능해. 이 얘기 왜 했냐면 나 지금 이 복잡한 다항식을 1차 식으로 나눴잖아. 그랬을 때 몫은 어떤 형태가 돼도 상관은 없는데 나머지는 반드시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으로 나와야 돼. 그래서 혹시나 나눗셈 열심히 했는데 쟤보다 차수가 높게 나오잖아? 그럼 덜 한 거니까 끝까지 계속 해야 돼. 이해됐어?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 마찬가지 똑같아. 차수 순서대로 써준 거고 이 빈 공간은 뭐냐면 얘들아 차수 맞추려고 하는 건데 나 이렇게 안 하거든? 나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빈칸 보면서 채워도 돼. 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써버려. 공간도 없어 죽겠는데 뭐하러 저렇게 해. 2x 제곱 빼기 1 해주고 맨 앞에 있는 거 먼저 볼 거야. 4x 세제곱을 만들어서 없애려면 얘가 누구랑 만나야 되냐면 우선 숫자는 2가 필요하고 세제곱 차수 맞추려면 x 하나가 필요할 거야. 맞지? 그 상태에서 곱하면 4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2x 됐어? 이 상태에서 빼는 거야. 됐지? 뺀다. 맨 앞에 있는 거 없애. 끝. 됐어? 그럼 위에서 아래 빼게 되면 이 높은 차수부터 그냥 써주면 돼. 이거 못 빼는 거잖아. 안 빼면 돼. 얘는 그대로 내려서 마이너스 2x제곱. 빼고 있는 중이니까 얘는 부호가 바뀌겠지? 플러스 2x. 여기서 뺄 거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4. 끝까지 쓸 거면 써도 돼. 알았지? 규칙 있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 없애려고 봤더니 차수가 똑같잖아. 그럼 아직 덜 끝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만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필요한 거니까 마이너스 1만 딱 추가시켜주면 돼. 됐어? 그럼 곱해보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1. 자리 안 지켜도 돼. 빼. 그러면 요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이제 빼볼게. 2x는 뺄 게 없어. 같은 차수가 없어서. 그래서 2x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4에서 1은 뺄 수 있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나머지는 1차보다 1차 이하여야 돼. 그치? 생기는 나머지 형태를 봤더니 1차 맞아? 그치? 그럼 얘는 나머지로 오케이. 통과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끝난 거니까 저 빈칸에 알맞은 숫자들 이거 참고해서 써주면 돼. 됐죠? 그래서 저렇게 간격 맞추는 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공간 확보에도 좋을 거야. 됐죠? 이건 너희들이 직접 한번 연습해봐야 돼. 너희들은 지금 뭘 할 거냐면 34번은 다 아는 내용이라 안 할 거고 지금 뭐 할 거냐면 연습장 있지 다들? 30쪽에 있는 필수 문제 12번 있지? 이거 지금 과정이랑 답 다 나와 있으니까 연습장 피고 직접 한번 연습해봐. 30쪽에 12번 직접 나누는 거 한번 연습해봐. 제일 긴 거 4번 한번 보여줄까? 제일 긴 거 4번 한번 보여줄게. 잘 모르는 사람은 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혼자 풀고 x 4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을 얘로 나눠주는 거야. 진짜 나누는 거야. 요렇게. 그랬을 때 맨 앞에 있는 x 4제곱 맞추려면 x 제곱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넷 x 셋 플러스 x 제곱 빼서 없애고 얘 없애서 내려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다시 플러스 4x 만나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 다시 빼서 없애고 5x가 아니라 3x 제곱
빼면 마이너스 6x. 끝에 있었던 거 그대로 내려주고 플러스 6 이렇게. 한번 너희들이 해봐 직접. 마지막 3이 마무리 시켜주겠네. 3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 빼주면 첫 번째 거 없어지고 빼면 3x 플러스 3. 1차식 나와서 얘보다 작은 차수인 거 확인되면 끝. 정답 맞나? 나 뭐 잘못했다. 마이너스 5군. 잘못 뺐네. 끝. 한번 해봐봐 직접. 직접 해봐야 돼 이거. 잘 안 되는 사람은 나 불러. 내가 도와줄게 옆에 붙어서. 필요 없지?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어디 보자. 우선은 다 곱해야지. 얘 한 대만 곱하면 안 돼. 얘한테 다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보고 우선 얘를 설정한 거고 곱할 땐 다 곱해야 돼. 플러스 2x 이렇게. 뺀다? 없어지지?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4x. 맞지? 그리고 얘는 우선 그대로 뺄 거 없으니까 그냥 3 내려가면 돼. 아직 안 끝났지? 1차잖아 아직. 그러면 얘 마이너스 4 만들려면 마이너스 2가 필요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몇이야? 빼야 돼. 1? 빼야 돼. 마이너스 빼야 돼. 5. 그래. 이렇게. 됐어? 이때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나 불러 도와줄게. 잘 되고 있어? 다 확인해 가면서 해 얘들아. 잘하고 있네. 빼. 연습장 어디 갔어? 안 갖고 다녀? 지가 엄청 지저분해진다고. 안 되는 거 없어? 괜찮아? 응. 잘 돼? 그냥 하다가 멈춘 거지? 연습장을 어때요? 연습장으로 줄까? 내가 그때 근데 연습장 주지 않았나? 안 줬나? 뭐 내가 안 줬어? 받은 적 없어? 뭐야? 내가 왜 너한테 안 줬지 이걸? 맘껏 써? 너 거야 이거. 응. 새 거야 새 거. 연습장 없어? 혹시 그 책 안 갖고 다니지? 내가 새 거 안 줬어? 아 진짜? 또 연습장 필요한 사람. 학원 거 줄게. 우선 내가 F 형제 갖다 줄게. 기다려봐.
했어, 아니? 다 했어? 성준, 연습 돼, 안 돼? 되고 있어? 맞는지 몰라. 잘했네. 다 확인해봐. 아니야. 잘못했네, 임마. 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숫자 어디서 잘못된 거야? 플러스 1이 왜 들어왔어? 플러스 1을 왜 썼어? 이거 없는 건데? 그치? 플러스 1이 갑자기 왜 나타나는 거야? 너 x제곱을 얘랑 곱하는 거잖아. 왜 x제곱이 x를 곱하는 거지? 4x제곱을 만들려면, 에? 뭐야, 너 엉망을 하고 있었네? 다시. 해봐. 이거 하는 거 보여줄게.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나누는 거야. 2x 더하기 1로. 맞아? 4x제곱 만들려면 여기 누구랑 곱해야 돼? 얘를 만들어야 돼. 2x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2x가 필요하지. 그래야 4x제곱을 만들잖아. 이해됐어? 우두머리만 없애면 돼. 그러면 이거 그대로 곱해서 다 곱해야 돼. 아이고 4x제곱 곱해서 플러스 2x 이렇게. 됐어? 얘 이미 얘랑 곱해져서 없는 거야. 1을 왜 갖고 와? 얘 빼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겠지? 여기서 이거 빼게 되면 마이너스 4x 맞아? 3 뺄 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3 이렇게. 됐어? 이제 마이너스 4x 만들려면 얘 누구랑 곱해야 돼? 앞에 것만 봐. 누구랑 곱해야 돼? 마이너스 2. 이거야. 잘했어. 그럼 그대로 곱한다? 마이너스 4x 빼기 2 맞지? 네. 빼봐. 없어지지? 네. 3에서 마이너스 2 빼봐. 5.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하네. 이렇게 하면 돼. 네. 됐어? 애들아 어느 정도 연습이 된 것 같으니까 잠깐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그러니까 나눗셈 지금 그냥 다항식끼리 직접 어떻게 나누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였고, 자 이제는 사실 아까 그거 한 거는 이제 많이 안 써.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검산 과정이에요. 검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식을 뭐로 나눴을 때 몫은 뭐고 나머지는 몇이다 이렇게 말로 딱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한 줄의 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잖아. 아마 센푼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아마 그거 있었던 거 기억나는 사람 없지? 막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7이고 막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거든? 그 문제도 검산식으로 푸는 문제라고 했었어. 앞으로 나누기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무조건 그 상황을 검산식으로 바꾼다. 꼭 기억해. 알았지?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 연습을 지금 36번에서 하는 건데 36번이 뭐라고 했냐면 상황을 한번 보여줄게. fx를 누구로 나눴냐면 x제곱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빼기 2가 나오고 x 빼기 2가 나오고 나머지가 4가 나왔대. 그치? 이걸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주인공이야. 얘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야. 잘 봐. 너무 좋다 여기. 분필 있었네? fx는 얘랑 얘를 어떻게 한다 했었어 아까? 얘하고 얘를 곱한 다음에 얘를 더한다 했었잖아. 똑같은 순서야 그냥. x제곱 빼기 1 이랑 생겼던 몫을 곱하고 남은 게 4니까 더하기 4 이렇게 세우면 끝나. 됐어? 그렇게 해서 f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전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전개해주면 x 세제곱, 요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요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x, 요렇게 해주면 플러스 2인데 4랑 계산해서 6 이렇게. 이런 완성이야. 이게 1번의 답. 이해됐어? 2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봐. 이제 요거 안 쓰고 한번 해봐. 요거 이제 쓰지 말고. 요거 쓰지 말고 이제 쓰지 마세요. 바로 쓰는 연습을 해봐. 어떻게 써보면 될까? 천천히 해봐. fx는 그 나누는 식을 먼저 써주는 거야. 나누는 식을 앞에다가 딱 써주고 몫이 x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몫 이만큼 곱해진다는 얘기잖아. 남은 게 지금 이만큼이니까 뒤에 붙여서 요렇게 써주면 끝. 됐죠? 쭉 전개해서 정리 한번 해봐봐. 정리한 게 내가 쓴 거랑 똑같은지 확인만 해보면 돼.
되셨나요? 됐어? 자, 쓴 사람들은 다시 내용으로 돌아올 건데,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서 핵심이야, 메인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까먹으면 안 돼. 계속 나오니까. 우선 얘들아,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나누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몫이랑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야. 맞지? 그치? 나누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그래서 지금 다항식끼리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줄 거야. 너희들 아까 그 직접 나누기 해봐서 알겠지만 공간 차지도 너무 많이 되고 차수만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문자 많아가지고 어지러웠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나누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조건이 몇 개 있어. 자, 우선은 이거부터 보자. 아까 이거 말고 gx를 fx로 나누었을 때 몫을 뭐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x라고 하면 얘가 1차식일 때 나머지는 뭐가 가능하다 했어? 누구만 가능하다? 상수항만 가능해. 2차식이면 뭐까지 가능하다 했어? 1차식까지도 가능하다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나머지의 형태가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상수항,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가장 많이 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1차식으로 나눌 때만큼은 이 나머지 상수항을 좀 빨리 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목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름은 조립제법이야. 조립제법이라는 건 뭐냐면 다항식에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더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쓰는 건데 나누기를 할 때 언제 나눌 때만 가능하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알았어? 1차식으로 나누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이야, 얘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아까 위에서 직접 나누기 한 이 두 문제 한번 생각해봐. 복잡한 다항식이 있고 쟤는 몇 차식으로 나눴어? 1차식으로 나눴지. 얘 몇 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눴지. 그치? 그러면 1번과 2번 중에서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누구뿐인 거야? 얘만 쓸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요 문자 없이 빠르게 나누기 하는 거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그냥 얘들아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근해 공식 외우는 것처럼 나누기를 빨리 하는 그냥 방법이니까 그냥 방법만 익혀. 우선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나누어지는 식 있지. 이 나누어지는 식의 모든 개수, 그러니까 문자를 다 떼고 개수들만 갖고 올 거야. 숫자들만 갖고 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례대로 쓸 거야. 누구부터 쓸래? 1. 그 다음에 3x제곱이니까 그 다음 숫자 누구?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만약에 얘들아 요 나누어지는 식 있지? 이게 없었어. 요 항이 없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저 마이너스 6에다가 뭘 써야 되냐면 반드시 0을 써줘야 돼. 그러니까 비어있는 차수가 있다면 걔는 0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첫 번째 규칙이야. 두 번째, 저 나누기 기호 있잖아. 저거를 거꾸로 쓴다 생각해. 대신 여기 아래에 숫자를 쓸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마련할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누가 내 눈을 자, 얘를 있잖아.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줄 거야. 왜가 아니라 그냥 규칙이라 했어, 얘들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누구야? 마이너스 1이지. 그 마이너스 1을 이 썼던 이 선상, 이 똑같은 이 라인에다 쓸 거야. 똑같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규칙입니다. 첫 번째 숫자는 그냥 내려. 1로 그대로 쓰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무조건 얘의 허락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랑 무조건 곱해서 여기다 작성을 하는 거야. 알았지? 곱해봐봐.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다 쓸게. 됐어? 내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더 할 거야. 알았지? 이거 헷갈릴 거야. 아마 내릴 때 빼는지 더했는지 헷갈릴 때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너희들 나누기 할 때는 어떻게 했어? 뺐어 더했어? 나누기 할 때? 이거 어떻게 했어? 뺐어 더했어 얘들아? 뺐지? 근데 나누기 기호가 뒤집혀 있잖아. 그럼 거꾸로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나누기 기호를 좀 생각하면서 좀 떠올려봐봐. 그래서 더 해봅시다. 몇이야? 2 잘했어. 숫자 올릴 거야? 얘 허락 필요하다 했어?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2 됐어? 어떻게 한다고? 더 한다고. 누구야? 마이너스 8
한 번 더 마지막 곱해서 올려. 누구야? 8. 2개 더해서 내려. 누구야? 마지막. 9지. 마지막 칸은 가둬. 이렇게. 됐어? 이때 요 마지막 칸에 가둬지는 얘 있지. 얘가 바로 나머지야. 나머지. 얘가 나머지야. 알았지? 봐봐. 우리 직접 나눴을 때 나머지 한번 봐봐. 뭐 나왔어? 9 나왔지? 그치? 그래서 저 9가 바로 얘란 얘기야. 연습 좀만 하면 금방 하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생기는 요 놈 있잖아, 요거. 지금 내가 네모 친 거 보여? 요 네모는 뭘 뜻할 것 같아? 그치? 저 몫의 개수야. 그래서 얘가 바로 몫이야. 몫을 표현해 주는 건데 작성할 때에는 끝에서부터 상수항 1차, 2차 이 순서로 가.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이렇게 읽는 거야. 이해가 됐어?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르니까 얘들아 연습을 같이 할 거야. 37번을 한번 봐봐. 자, 얘가 뭘 하라고 했었냐면 조립제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나눗셈을 직접 해보래.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줄에는 나누어지는 식을 쓰는 거야. 첫 번째 3차니까 3차 앞에 1 써주고 2차 항이 있어 없어? 없지. 그거 0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비어있는 건 꼭 0으로 써야 돼. 건너뛰면 안 돼. 그 다음 거 뭐 써야 돼? 쭉쭉 불러봐봐. 그렇지. 마이너스 5 써준다. 그리고 나누는 식 있지? 얘를 뭘로 만들어주는? 0으로 만들어주는 값 누구야? 마이너스 2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이 됐어? 그럼 이제 작성됐으면 이제 시작하면 돼. 첫 번째 수는 우선 그대로 내리고 곱해서 올린 게 이거. 둘 어떻게 한다 했어 이제? 더해서 누구야? 그렇지.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려. 누구야? 4 됐지? 더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된 거야. 다시 곱해서 올려. 누구야? 2 맞지? 더해서 내려. 누구야? 아이고 3 이렇게 안 써줘. 3 자, 그랬을 때 맨 끝에 남아있는 수가 바로 나머지. 얘는 몫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랑 몫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몫은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이렇게 읽는 거고 맨 끝에 있는 나머지는 뭐라고 써주면 돼 그냥? 3 이렇게 써주면 끝나. 이해됐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 한번 해봐봐 너희들이. 다 하셨나요? 다른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됐어? 자, 한번 봐봐 얘들아. 요 얘기를 하나만 해볼게. 2번을 기준으로 예시 하나만 보여줄게. 지금 내가 조립제법 설명할 때 조건이 뭐라 했어? 조립제법은 뭐라고? 언제 쓰는 거라고? 몇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누구랑 누구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무조건 몫. 이 단어는 몫하고 나머지만 다뤄. 몫과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일부러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저거 작성할 때 얘들아 저 3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이런 거 했을 때 여기 쭉 쓰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여기다 썼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이 식을 이렇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 그럼 너네 이것도 1차식이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누구야? 똑같이? 생각해봐. 누구야? 1이지. 그러면
얘 2 없을 때랑 2가 있을 때랑 이 방법은 어떻겠어? 똑같겠지? 이상하지 않아? 봐봐, 분명히 야, 2가 붙은 거랑 안 붙은 거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이랑 나머지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 이상하지? 그래서 조립제법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그냥 1차식 아니고 x의 개수가 1일 때만 써. 꼭 기억해. 근데 이거 책에 없어. 이 내용이 책에 없거든? 왜 없는지를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우선 조립제법 너희들 어떻게 기억하라고?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은 맞는데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쓰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야 돼, 우선.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내용 잠깐만 돌아가서 내용 정리된 거 한번 읽어볼게. 조립제법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 너희 책에도. 근데 내가 말한 거는 없어. 다항식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개수만 이용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이때 이 1차식을 개수가 1인, x의 개수가 1인 1차식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지만 이제부터 저렇게 한다고 기억을 하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1차식이니까 아까 그 2 붙은 그런 거는 그냥 아예 못 쓰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1을 기준으로 만든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는 있어. 알았지? 근데 이 방법은 지금 안 할 거고 조금 이따가 할 거거든? 우선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보자. 좀 연습을 시켜줄게. 구분하는 연습을 해줄게, 얘들아. 그냥 화면만 봐. 필수 문제 11번, 지금 내 화면 봐봐. 1번은 조립제법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어. 2번 쓸 수 있어? 내가 알려준 방법이라면 못 써. 알았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라면 못 써.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따가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1번은 편하게 써도 돼. 편하게 써도 돼. 근데 2번은 편하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거 주의해. 알았죠? 지금 알려줘야겠다, 아무래도. 자, 그럼 우선 이거 연습부터 한번 해볼까? 한번 불러봐봐, 얘들아. 다시 넘어가자. 필수 문제 여기 필수 문제부터 할게. 필수 문제 15번부터 할게, 얘들아. 32쪽으로 넘어오세요. 32쪽. 조립제법 불러와봐, 숫자. 밑에 풀이 보지 말고 불러. 3, 4,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렇지, 0, 마이너스 5.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 누구? 마이너스 2. 첫 번째 숫자 내려서 계속 불러. 3, 올려. 내려. 마이너스 2, 올려. 4, 내려. 올려. 마이너스 6, 내려. 마이너스 11 하고 마지막 가도. 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됐어? 그러면 몫과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몫은 뭐라고 얘기하고?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가둬져 있는 얘가 바로 뭐다? 나머지 마이너스 11. 음수 나와서 이상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음수이기도 알았지? 분수도 가능해, 나머지는. 마이너스 6이에요. 어떡해. 땡큐. 그래서 너희들 표정이 이상했구나. 13이지. 됐어? 나머지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 자, 이제 집중하세요. 보세요. 자, 아까 내가 말한 대로라면 얘들아 2번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았지? 없어. 하지만 무시하고 우선 쓸 거야. 무시하고 우선 쓸게. 숫자부터 불러봐봐. 2, 마이너스 5, 5, 3. 지금 잘 들어야 된다잉. 얘 0 되는 값 원래 안 되지만 그냥 말해. 2분의 3 분수로 시작해볼게. 첫 번째 거 그대로 내려서 불러봐. 2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6 맞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해놓고 몫을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는 6이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냐하면 이 왼쪽에 있는 2분의 3은 어디서 탄생된 거냐면 2x 빼기 3이 아니라 x 빼기 2분의 3에서 탄생된 애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위에 있는 요 식을 지금 무시하고 그냥 이 식은 자체가 뭐냐면 요 식으로 아이고 뭐야 왜? 요 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몫과 나머지를 관찰하기 위한 식이었다고. 이해됐어? 그럼 요 상황을 내가 이제 검산식으로 써볼게. 검산식으로 써볼게. 잘 봐. 저 지금 나누어지는 식은 이거였잖아. 그치?
요거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우선 그대로 쓰고 시작할게. 검산식이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은 누구로 나누었을 때라고? 잠깐만. 왜 자꾸 움직여 이거? 누구로 나누었을 때라고? 이 식은? x 빼기 3,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식이고 몫은 뭐야? 얘로 나누었을 때 뭐라는 거야 지금?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이고 나머지가 몇이다? 6이다. 나 지금 그냥 검산식으로만 번역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다 돼? 됐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얘로 나누는 게 아니라 누구로 나누기를 원해? 요 놈이지? 얘로 나눠야겠지? 그러면 내 이 식에서 2x 빼기 3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걸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여기 옆에 붙어있는 목 보여? 여기 몫에서 2가 반복적으로 나오지. 그 2를 살짝 뽑아내서 이쪽으로 흡수를 시킬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2를 뽑아내서 이쪽으로 흡수를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한테 분배되면서 2x 빼기 3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얘는 몸집이 줄어들 거야. 어떻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줄어들 거고 6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줍니다. 요렇게 식 변형을 거쳐서 저 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진짜 몫과 진짜 나머지를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게 맞긴 하지만 이 과정은 사실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야. 이해됐어? 하지만 개수가 1이 아닌 숫자가 있더라도 저 방법으로 충분히 식 변형을 통해 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그냥 1차식이라고 나왔던 거야. 이해가 됐니? 좀 어렵지? 이건 좀 해봐야 돼.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에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 43번에 2번을 할 거야. 43번에 2번을 한번 해봐. 얘들아, 내가 톡방에다가 우리 수업 그 링크 올렸거든? 알아서 보면서 복습해. 계속 올릴 테니까. 내가 필요해 보이는군. 맞지? 조립제법 쓸 줄 알겠어? 네. 이럴 때 쓸 수 있어 없어 원래? 지금 방금 다시 오는 이거 못 들었지? 그치? 이걸 설명해 주려고. 3을 아니, 3을 곱하는 건 아니고 원래 너가 알던 조립제법으로 우선 먼저 쓰자. 불러봐봐. 그렇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누구지? 3분 됐어. 첫 번째 우선 한번 해볼까? 해보는지 보자. 맞아. 더해서 내려. 다시 곱해서 올려. 마이너스 더해서 내려. 곱해서 올려. 더해서 내려. 가둬. 옳지. 이게 나머지고 몫인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식을 번역하는 방법은 이거야. 얘는 있잖아. 사실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 개수가 1인 식에서 나온 거거든. 여기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조립제법의 내용은 이 식을 x 빼기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고 여기까지 이해돼? 나머지가 4다 이 뜻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로 나누기를 원하잖아.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얘가 3이 더 필요하거든. 그치? 근데 그 3을 여기서 흡수할 수 있게 돼. 그래서 3을 다 빼서오는 거야. 그럼 얘가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되면서 대신 이 모양 조금 줄어들지 이렇게. 얘가 양보를 해주는 거야. 저 모양을 위해서. 이렇게. 그러면 비로소 이 옆에 붙어있는 얘가 진짜 몫이었던 거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응. 잘 나왔어? 여기 어디야? 10문제 15번이었지? 오케이. 얘는 지금 아마 해보면 x 빼기 3분의 1 그 검산식으로 쓰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거든? 검산식으로 썼을 때? 그러니까 개수가 지금 1이 아니지만 그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작성한 그 조립제법 식 안에서 검산식으로 다시 변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흡수한다고? 3을 흡수한다고. 근데 약간 좀 우연인 것 같지 얘들아? 3이 필요한데 마침 또 3이 있다? 다 문제 이렇게 내줘.
그래서 너희들 아마 문제 풀 때 보면 필요한 숫자들이 뒤에 다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럼 너희들이 계산 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냥 믿고 흡수될 거라는 거 믿고 그냥 쭉 풀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3x 빼기 1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게 되고 원래 있던 모양을 3을 뺏기게 되면서 요렇게 바뀌어. 요렇게. 그러면 얘가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응.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 이따 뒤에서 조리제법을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거든? 꼭 기억하세요. 언제 쓰는지 용도를 잘 기억해야 너희들이 문제, 그 변형된 문제를 풀 때 조리제법 써야겠다 이게 판단이 되잖아. 그래서 그 사용 방법이랑 언제 쓰는지 그걸 꼭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하고 쉬자, 얘들아. 하나가 아니라 이거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이쪽 페이지. 자, 필수 문제 13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까 했던 내용이야. 자, 문장을 쭉 읽어봤더니 뭐 다항식 하나 두고 뭐 A로 나누었는데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저거다? 저런 문장 나오면 이제부터는 그냥 무슨 식 쓰라고? 검산식 쓰라고. 알았지? 검산식 쓸 거야. 얘를 길지만 우선 그냥 써.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5를 다항식 누구로 나눴다고?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라 했으니까 그걸 옆에다 그대로 붙여줘.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얘라고 했으니까 뒤에다가 더하기로 붙여주면 돼. 이게 이 문장을 깔끔하게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랬을 때 다항식 A를 구하라고 했어. 얘들아, 근데 얘가 지금 조금 식이 이상하지? 저걸로 갈까? 나머지가 있으면 식전이가 좀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니까 이거 내가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도 상관없지. 그치? 그러니까 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넘겨서 바로 이 항에서 바로 불러보자. x 4제곱 그대로 있을 거고 마이너스 3x제곱 있을 거고 7x가 넘어오면서 빼기 7x 되면서 빼기 8x로 바뀌어. 10 왼쪽으로 이항시키게 되면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옮겨놓으면 이따가 문제 해석할 때 좀 편하거든?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딱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10은 a 곱하기 2야. a 구해봐. 이런 상황인 거거든? 너희들이 이 a 어떻게 구해? 누구에서 누굴 나눠? 여기서 이걸 나누지. 그치? 똑같아, 쟤도. 왼쪽에 있는 식에서 저 괄호친 식을 나눌 건데 조립제법 쓸 수 있어, 없어? 조립제법 못 써, 얘들아. 왜 못 써? 얘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1차식만 쓸 수 있어. 그러면 1차식이 아닌 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직접 나눠야 돼, 이거는. 방법이 없어. 진짜로 나눠야 돼. 아이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15를 제로 나눠주는 거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그랬을 때 제 a 값이 나올 거야. 한번 해보자. 맨 앞에 누구 쓸까? 4제곱 없애려면 누구 시작돼야 돼? x 제곱이 필요해. 곱할게. x 넷 x x 셋 3x 제곱 이렇게 됐어? 뺀다. x 4제곱 삭제될 거야. x제곱이랑 붙은 거 우선 차수를 높은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기 때문에 x 세제곱을 미리 빼서 내릴게. 마이너스 x 세제곱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 마이너스 3x제곱이랑 플러스 3x제곱 빼게 되면 마이너스 6x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까지는 쓸게. 마이너스 8x 끝까지 쓰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마이너스 x 세제곱 만들려면 마이너스 x가 필요하지? 그치? 곱해줘.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지막으로 없애주고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5x제곱 그 다음에 빼주면 몇이야? 마이너스 5x 그대로 내려서 이렇게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5 잡아주면 되겠지. 끝났어 이제. 쭉 써주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 빼주면 똑같은 식이라서 어떻게 돼? 0 되지. 나머지가 생기면 실수한 거야 너희들이. 알았지? 나머지 없거든. 그래서 결국에 나누었을 때 생기는 몫인 얘가 바로 A였던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식 변형을 한 상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얘들아 이대로 진행해도 상관없긴 해. 이대로 진행하면 나머지가 이게 생기는 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넘겨주고 계산한다. 이런 내용이야. 넘어가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쉽시다.
자, 봅시다. 아유, 힘들다. 자, 문제 쭉 읽어봤더니, 여기서 한번 끊을까? 이 문장을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해볼까? 불러와봐. 불러보세요. fx는, 그렇지. 제로 나누었을 때 검산식으로밖에 못한다고. x 빼기 3분의 2 하고 옆에 누굴 붙인다고? 뭐 qx. 아, 얘들아, 내가 점은 곱하기 생략기호라서 이게 그냥 곱하기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지? 더하기 r. 너네 막 이런 생각 안 들어? 내가 아까 나머지로 뭘 많이 쓴다 했어? 형태? rx 많이 쓴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얘가 왜 뜬금없이 r이냐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형태가 뭐가 나와? 상수항이 나오지. x가 없는 식이 나와. 그래서 1차식으로 나눌 때는 rx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상수항처럼 보일 수 있는 r을 많이 써. 그냥 참고로 알아도. 어쨌든 이게 지금 첫 문장 쓴 거고, 얘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fx를 누구로 나눴으면 좋겠대? 3x 빼기 2로 나눴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fx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게 보통 나누어지는 식이란 말, 나누는 식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나누는 식이 요 놈이 아니라 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원래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모양을 못 만드는 건 아니다. 왜? 얘 여기다 몇만 곱하면 돼? 3만 곱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3만 곱하면 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이고. 여기다가 살짝 3을 곱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내 맘대로 곱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리셋하려면 누굴 곱해? 그렇지. 다시 역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4를 곱했어? 그럼 4분의 1을 다시 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 요놈 물결친 거, 요놈 물결친 거를 한 번에 계산을 해서 3x 빼기 2라는 모양을 억지로 만든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그리고 남아있는 숫자 3분의 1과 qx를 그대로 옆에다가 붙여주고 r한테는 영향을 줘, 안 줘? 오빠 너한테 안 줬어. 그래서 r은 그대로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 식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몫과 나머지는 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실제로 답이 이래. 이게 답이야. 그냥 이게 답. 이렇게. 이해됐어? 자, 밑에 있는 거 너희들이 한번 해보자. 밑에 있는 것만 하고 쉴 거야, 얘들아. 41번만 해. 우선 41번만 해봐. 위에 식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힘들지? 딱 걸렸어. 아, 이건 쉽네. 이 뱉어내면 되잖아, 그냥. 그치? 내가 필요한 게 저건데 지금 얘한테는 2가 붙어 있으니까 이를 살짝 뱉어내는 거야. 이를 뒤쪽으로 뱉어. 그럼 Q가 그걸 먹을 거야. 됐지? 아, 그럼 내가 원하는 모양 나왔으니까 뒤에 바짝 붙어 있는 2 곱하기 QX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에는 영향을 안 줍니다. 나머지. 이렇게 해주면 돼. 이해 다 했어? 내가 원하는 모양을 원래 식으로부터 변형을 한다, 이 뜻이야. 그냥. 알았죠? 쉬고 시작하자. 잠깐만.